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던지라 이렇게 자주 듣던 사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저희 동서는 말이죠. 요즘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의사인데요. 저는 동서가 의사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이 집안에서 내 시대는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의사잖아요. 심지어 시모가 이런 호들갑도 떨었으니 제가 그리 생각한 것도 과장이 아니었죠. 예,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의사 선생님 한 분 오신단다. 아이고, 내 평생 의사 며느리 두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제 우리 장손 아프면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시모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 생각을 가진 분이거든요. 집안에선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남자를 둘이나 낳고 살아서 한 번도 기죽고 산 적이 없었대요. 부끄럽지만 제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바로 뱃속에 있던 아이 때문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혼전 임신에 많이 당황도 했지만 어쨌든 손자 있단 말에 시댁에서는 얼른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저와 남편을 결혼시켰죠. 그렇게 제가 결혼한 2년 뒤에 제 동서도 저랑 똑같이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전 그래도 의사라면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사람은 다 똑같구나 생각했죠. 이 집안 남자들은 뭐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건지 서로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걸 닮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와 똑같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동서를 처음에는 의사라며 반기더니 조금 지나고부턴 이상하게 시모가 동서를 예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은근히 이런 말을 하면서 동서를 타박했죠. 아니, 너는 의사라는 애가 그렇게 좋은 머리로 왜 혼전 임신을 해서 이렇게 남자 팔자를 꼬니? 너 의사 자격증도 겨우 따서 작년에 의사 된 거라면서? 우리 집 귀한 핏줄이 너 닮아서 어중간하게 머리 좋아서 헛똑똑이로 태어나면 어떡해? 그래요. 앞에 제가 말했죠. 시모가 조금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계시다고. 그게 바로 전 혼전 임신으로 아들을 가졌고 동서는 딸을 가졌다고 그런 거였어요. 하마터면 제가 이런 시모의 타박 대상이 될 뻔한 거였죠. 이게 아시겠지만 아이들 성별 임신 초기에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딱 성별 보인다는 그 시기에 저희 부부는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애 초음파 사진에 떡하니 선명하게 있는 그것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으니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 시모도 장남의 손자라며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었던 겁니다. 반면에 동서의 태아 초음파 사진에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사도 대충 분홍색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는 시모의 물망에 오르게 된 거였죠. 동서 임신했을 땐 시동생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내 와이프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분위기라 시모도 시동생 눈치 보느라 동서에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주진 않았는데요. 막상 정말로 손녀가 태어나니까 시모는 아주 질색을 하며 타박하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 딸은 한 번도 없었어. 얘는 이 집안에 대를 끊으려고 들어온 애가 틀림없다. 둘째 네가 아무리 그렇게 편들어도 딸은 아니야.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제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내 앞에 증명해. 네 형수를 봐. 떡하니 아들 낳아서 이 집안에 들어와서 잘만 살고 있잖니. 이렇게 시모가 며느리 둘을 갈라치게 하니 처음엔 동서도 절 은근히 질투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 시모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시댁에서는 찬밥 취급에 잘 보이려는 시어머니는 큰며느리만 찾아대지. 그렇다고 시모가 저한테 잘해줬냐 그렇게 말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동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시모는 제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보여도 정작 제 성격 자체가 시모에게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거든요. 이 일만 봐도 알아요. 손자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돌잔치 한다고 하니까 제 친정과는 다르게 돌반지 하나도 해주기 아깝다고 했어요. 요즘 누가 돌잔치에 금해주고 그래. 그거 다 옛날 이야기다. 난 애 건강하게 자라라고 여기 오색줄 팔찌 보이냐? 이거 다 내가 실도 구하고 용하다는 선생님 찾아가서 운도 넣고 해서 직접 만든 거다. 금보다 귀한 거니까 우리 장손 돌잔친 꼭 이거 채워서 오거라. 자긴 속물적인 거 싫다면서 자기 의견이 절대 옳다는 듯이 말하는 저 자신감. 그러면서 하나 있는 손주라 좋다 하면서도 제 친정에서 해준 것과는 비교되게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시모와 친했겠습니까? 그나마도 시모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겠네요. 하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 다른 하나는 친정에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 여유롭게 산다는 거. 아,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그래도 동서의 의사 직업에 견줄 만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제법 오래 하고 있다는 것 정도겠네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고학력 커리어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혼전 임신만 아니었다면 전 지금까지도 결혼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도 딱히 시댁에 아쉬울 것은 없는 입장이었죠.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딱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다 하자 정도였죠. 반면에 동서는 말이죠. 이게 사연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의사는 시험 합격하고 금방 병원에 취직해서 돈 잘 버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병원 들어가는 것도 자기 전공이랑 맞아야 하고 선택과라고 하나요? 그것도 안 맞으면 취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동서를 보며 처음 알았죠. 그랬으니 동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거의 취집이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당시 상황만 봐선 말이죠. 시동생은 저와 똑같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안 좋아하긴 했죠. 처음엔 의사라며 호들갑 떨었어도 이런 상황을 모를 때나 했었고 말이에요. 그러다 하루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는지 동서가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시댁에서 겉돌기만 하고 아싸로 살면 미래가 깜깜하다 싶었겠죠. 그렇다고 시모에게 저처럼 할 말 다 하는 성격도 못 됐고요. 거기에 이미 태어난 아이 두고 다시 결혼하기에도 늦었다 생각한 것 같았어요. 동서에게 조그만 위안이 있다면 시동생이 그래도 집에선 동서한테 엄청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형님, 이제야 대화다운 대화 좀 해보네요. 요즘 일이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저번부터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밥 한 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자기 손자한테 부정탄다며 형님이랑 친해지지도 못하게 하지 뭐예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동서? 서방님한테 내 번호 물어보지 그랬어. 남편이라면 금방 내 번호 알려줬을 텐데.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날 한번 잡아볼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잘 지내봐요. 날짜는 형님 편하신 대로 잡아도 다 맞출게요. 동서와 밥 먹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생활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 동서는 이게 첫 사회생활인데 너무 힘들고 속에 있던 내용들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었다고, 그마저도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도 눈치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이런 고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저랑 엄청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란 벽 때문에 제대로 다가오지도 못했다고 말이에요. 사실 제가 또 정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동서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족 모임에서 한번 동서의 방패막이가 된 일이 있었죠. 동서와의 절친 생활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기도 싫은 네 애는 왜 데리고 와서 자리 불편하게 만들어? 둘째 너도 그렇다. 아무리 네 아내라고 감싸 돌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이냐? 내가 뭘 속여? 의사는 맞잖아. 그리고 임신한 사람을 그럼 계속 그 힘든 일을 하러 놔둬? 엄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면 뱃속에 내 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버렸어야 했어?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딸이야. 제발 그 아들 부심 좀 그만 부려. 어머나, 얘 좀 봐라. 너 지금 결혼했다. 이제 작은 애 남편이라 이거지? 세상에. 큰애야, 애들이 이렇다. 대이을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작은 애가 너처럼 대기업 다니면서 네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벗겨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게지. 판푼이 의사가 무슨 의사라고. 어머니, 동서가 아직은 경력이 적어서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한 사람 목하기에 동서가 너무 빨리 임신했기도 했고 요즘 TV 보면 의사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던데 그거 보니까 의사가 연차만 좀 쌓이면 연봉 1억은 그냥 넘긴다 하잖아요. 큰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들 낳았다고 내가 편히 봐주니까 아주 이 시어미가 우습게 보이지? 둘이서 짜고 뭐 나 물먹이겠다 이거야? 어쩜 이런 애들이 내 며느리라고 들였을까? 이 난리통에도 동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시동생 뒤에서 쭈그리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자기 딸을 단단히 부여잡고 말이에요. 불쌍한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후로는 계속 시모 앞에서 동서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말 못하는 동서 대신에 저라도 입장을 말해주면 시모도 한 수 접어주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더욱 안 좋게 보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후로 동서와는 더 친해진 기분이었어요. 전보다 더 많이 붙어 다니면서 자주 차도 마시고 아직 어린애들 데리고 키즈카페도 같이 가고요. 시동생과 남편 합쳐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드라이브에 캠핑도 다니고 했습니다. 저는 외동이었기에 이렇게 왁자지껄한 모습이 로망이었어요. 이때만큼 결혼 생활이 재미있다 생각한 적도 없네요. 형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 형님이랑 평생 형님 동서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때가 명절이었는데 동서가 그래도 시부모님께 선물이라도 좀 괜찮은 것 해드리자 해서 서로 이야기해 상품권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안 하면 괜히 어느 누가 한 소리 듣거나 욕이라도 들을 테니 말이죠. 금액도 20만 원씩 똑같이 해서 그 엘백화점 있죠? 거기 상품권을 사서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직 아이 낳고 병원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서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동서에게 맞춘 금액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명절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날에 저도 동서도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는데 시모가 며칠 있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가 줬던 상품권 있죠? 그걸 백화점에서 뭘 사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40만 원 전부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짜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모는 너무나도 답정너로 당연하게 동서가 범인이라고 하지 뭐예요. 작은애, 네가 한 번에 큰일 치를 줄 알았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가짜 상품권을 명절 선물이라고 줘? 바쁜 와중에 그래도 거금 좀 썼구나 싶었는데 가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님, 저 아니에요. 저 진짜 백화점 직접 가서 산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거기 가면 제가 구매했던 이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가 거짓말에 능한 건 다 알아봤다. 우리 아들 녀석을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동서는 억울해 죽겠다 난리. 시모는 그런 동서한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집안에 들어왔다 난리. 저는 중간에서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권 주인이 저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상품권을 구하고 싶어서 상품권만 파는 그 상점 같은 곳에 가서 샀고, 동서는 정말로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붙잡고 이실직고를 했죠.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상품권 산 곳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동서 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게 가짜였던 것 같아요. 너는 애가 착해서 탈이야. 얘 감싸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의사라고 좋다고 받은 게 잘못이지. 너처럼 사회 경험도 많은 애가 이런 실수를 해? 얘라면 모를까. 형님 동서 사이라고 남의 잘못까지 감싸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작은 도둑 큰 도둑 만드는 길이지.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했는데도 시모는 안 믿더군요. 오히려 동서를 감싸지 말라고, 얘가 사회생활이라곤 병원에서 하는 그것밖에 없어서 실수해도 동서 탓이라고, 자기 엿먹이려고 이러는 게 분명하다며 동서가 의사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다고 동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자기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동서도 이젠 뚜껑이 열렸는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며 당장의 시모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대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이대로 무시받으면 살 순 없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의사 되려고 그렇게 죽을 똥말똥하면서 노력하고 살았는데, 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대로 어머님한테 복수하고 이 집이랑 연 끊고 살려고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복수까지 갈 일인가 싶긴 했지만 제 손을 잡으면서 강하게 말하는 동서에게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알겠다 하고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복수를 할지 궁금했죠. 그래서 당장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어떻게 복수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쉽게 당할 사람도 아니잖아. 뭐 좋은 수라도 있는 거야? 일단 그 잘나신 아들 소식 들려주면서 시작하려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산부인과에서 인턴하고 있잖아요.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가짜 임신 배 모형이라는 걸 하고 다니면서 남자들이 임신 체험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면서 인터넷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려고요. 그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동서 너무 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동서의 계획은 조금 터무니없었어요. 시모가 하도 아들 하면서 환장했다지만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려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당해도 싸요. 아무튼 그리고 임신 막달 정도 됐을 때 유산했다고 하면서 어머니 골탕 먹이려고요. 제발 형님이 도와주셔야 어머님이 속으니까 저 좀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러면서 제 도움 없인 시모가 속지 않을 거라며 자기를 꼭 좀 도와달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윗사람으로 그걸 고지고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서를 말렸죠. 동서,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리고 그런 모형에 어머님이 쉽게 속겠어? 그래도 우리보다 몇십 년이나 더 사신 분인데 눈치가 있으시지.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 같아. 아, 형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아들 걸려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점집을 한번 갔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제 사주에 아들 하나는 꼭 들어있대요. 용하다는 사람이니까 100% 맞을 거예요. 저번에 아는 사람도 거기서 말한 거 그대로 일어나서 신기하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사주? 정말 그런 거 하나 믿고 이런 계획을 짰단 말이야? 서방님이 동서 의견에 동의하긴 했어? 어떻게 그런 확실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 지금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저희 사주에 아들놈 하나 있다고 분명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하지만 동서는 갑자기 저번에 사주를 봤다고 시동생이나 자기나 사주에 아들이 하나 있다면서 용하다고 시동생에게도 확인해봐도 좋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말 맞추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이번 일은 못 도와준다 선을 딱 그었죠. 동서는 입이 대빨 나와서 삐친 다음엔 2번 다시 연락이 없었어요. 이미 제 연락처도 차단했는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시댁 모임에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 동서와 연락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시모가 집에 큰일이 났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우리 집에 큰일이 터졌다.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렴. 회사고 뭐고 지금 우리 집안 중대 상인이 당장 뛰어와. 이 말에 전 시댁에 정말 큰일이 생겼구나. 동서가 드디어 사달을 낸 건가 싶어 반차를 쓰고 헐레벌떡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시댁은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동서가 점을 봤다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용한 곳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말로 동서가 임신을 해서 떡하니 시댁에 다시 발걸음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이 성별을 몰랐다가 성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당당하게 찾아온 겁니다. 본인이 의사니 틀림이 없었겠죠. 그때부터는 아주 살판이 난 거예요. 이렇게 부른 날도 있죠. 고작 동서가 아들 가졌다는 소식을 온 가족에게 말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저 말고도 남편 역시 호출당해서 황당하다는 얼굴로 시모를 보고 있더군요. 동서는 임신 때문에 다니던 병원도 또다시 잠시 쉰다고 말한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집에서 시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아주 살판이 난 거죠. 아이고, 우리 집안에 또 경사가 일어났어. 우리 장한 둘째 며느리. 직업도 의사에다가 이젠 아들까지 가졌다고? 네 형님보다 훨씬 낫다. 나. 큰 며느리라는 애는 작은 애가 이렇게 둘까지 낳았는데 애 1명 낳고 이젠 안 낳는다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집안의 대소사를 왜 지가 정해? 그럼요, 어머님. 대한민국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이 2명은 낳고 살아야죠. 철없다 생각했더니 이제 보니까 큰 애보다 네가 훨씬 낫구나. 그래, 작은 애 말이 맞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본인들 생각만 하지 나라 걱정은 하나도 안 해. 우리 둘째 손자 녀석이 장군감이 되려고 그러나? 동서가 딸을 낳았다고 했을 때와는 이제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허리 디스크가 좀 심했거든요. 거기에 아이까지 낳고 난 뒤엔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지금은 앉아서 일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시모에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난리를 피우면서 제게 욕을 해댔죠. 대한민국에 뭐 너만 애 낳고 일하니? 나도 젊을 때 허리 안 좋아도 지금 봐라. 아들 2 낳고 이때까지 잘만 일하고 살았어. 그런데 뭐? 하나만 낳고 안 낳아? 그걸 왜 네가 정해? 우리 장남 녀석이랑 제대로 이야기는 해본 거 맞아? 애는 2 이상 낳는다 입에 달고 다니는 앤데 그냥 그거 다 네 생각 아니냐? 그이도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낳기 전에도 저한테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좋다고 했고요. 지금 우리 장남이 너한테 장손을 포기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게 말이니? 당연히 거짓말로 너한테 말했을 게 분명한데 그걸 믿어? 아니, 그래. 네 말처럼 애 싫다고 하면서 뭐하러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 그냥 네 말처럼 포기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을. 거의 살면서 처음 듣는 욕 이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저는 시모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됐고 오롯이 시모의 관심은 동서가 독차지하고 있었죠. 이젠 제가 나가리 당해서 시댁에서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서와 다르게 전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답니다. 제 성격이 이런 일에 좌지우지 되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시댁에 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 낳고도 잘했다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왜 조용히 잘 살고 있는 고양이의 코털을 건드리냐고요. 저는 성격상 사자는 못 돼도 고양이 정도의 성질머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얌전히 지냈더니 아주 절 물러보고 시모와 동서 둘이서 짜고 절 건드리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동서는 캐캐 묵은 옛날 상품권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시모와 동조해서 이런 일까지 벌였으니 말이에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시댁에 가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시부의 생신이라 빠질 순 없었죠. 시모와의 관계도 그래서 자주 시댁을 찾아뵙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는 좀 좋은 선물을 해드리자 싶어서 명품 지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서는 시모에게 사랑받고 있으니 뭘 준비해도 되겠지 싶은 마음에 제가 이번에 선물을 돈 좀 쓴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한테 이러지 뭐예요? 어머나 형님, 이번에도 더 싸게 사려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사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명품 사면 안 돼요. 아니면 아울렛에서 사오신 건가? 싸게 할인하는 거? 거기 가짜가 엄청 판친다던데. 넌 어떻게 시아버지 선물이라고 하는 걸 할인까지 받아서 살 생각을 해? 그거 진짜 명품은 맞니? 보증서는 들어있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어디 시장에 가서 구제라도 사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도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어디서 사왔으면 뭐가 어때서? 그래, 저번에 상품권 그것도 전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면서? 괘씸하기는 명절 선물이라고 사온 건데 제대로 정품을 사다 줬어야지. 한 푼 아끼겠다고 정품도 아닌 걸 줘서 날 부끄럽게 만들어? 어머님, 그때 제가 그 일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했을 땐 동서 탓이라면서 화내신 분이 누군데요. 그리고 이거 백화점 가서 직접 사온 겁니다. 혹시 몰라 영수증이랑 다 챙겨왔는데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날과 반대로 시모는 절 물고 늘어지면서 정품이니 많이 하며 절 괴롭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문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제 말이 맞다며 도와줬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그 뒤로는 그날과 달리 제가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날은 제가 일 때문에 회사에서 야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급해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집에 큰일이 났다. 얼른 당장 뛰어와라. 일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고 빨리 좀 와달란 말이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지금 회사에요. 오늘 중요한 업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급하신 일이면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상사한테 말이라도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는 지금 시어미가 집에 큰일이 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기나 해. 당장 뛰어와라. 얼른!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너무 다급한 목소리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반차를 쓰고 먼저 가보겠다 말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댁은 시어머니 말과 달리 조용하더라고요. 오히려 TV 소리만 가득했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그래, 큰애 왔구나. 바쁘다더니 역시 그건 핑계였나 보지. 지금 내 둘째 며느리께서 시장 하시다고 하시니 네가 밥 좀 차려봐라. 얘가 네 솜씨가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간다니 어쩌냐. 네가 한 손 거들어야지. 우리 엘리트 손주 이제 곧 나올 텐데 든든하게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순간 이마에 핏줄이 섰을 정도로 화가 나고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산만한 배를 하고 손을 흔드는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칠 순 없었기에 이번만 참고 넘기자 하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죠. 참, 내 정신 좀 봐라. 오늘 장을 깜빡하고 안 봤지 뭐냐. 일단 나가서 장 좀 같이 보고 오자. 작은애 너는 그동안 몸 좀 쉬고 있어라. 우리 손주 힘들라.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재료를 사러 마트를 갔는데 아주 뭘 그렇게 만들어 먹일 생각이신지 이것저것 한 카트 가득히 담더니 계산대로 가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님,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 왜 그렇게 멀찍이 서 계세요? 설마 동서한테 돈 안 받아오셨어요? 지금 네 동서 먹일 거 사러 왔다고 돈 안 받아왔냐 물어봤니? 임신한 애한테 그간 제대로 뭐 해먹인 것도 없으면서 너는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쩜 이리 정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먹을 음식 해서 주는 건데 지금 저한테 결제까지 하란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동서 일 때문에 회사 내팽개치고 와서 화나는데 어머님까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라고? 너는 번듯한 직장도 다니는데 당연히 네가 계산해야지. 그럼 다 늙은 내가 계산하리? 아님, 뭐 지금 일 쉬고 있어서 돈도 못 버는 작은 애한테 내란 말이냐? 전에 뭐 회사 프로젝트 팀장이니 뭐니 하면서 돈 많이 번다더니 다 거짓말이지? 그럴 줄 알았다. 아무튼 난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니 네가 알아서 결제하고 와라. 이러면서 그대로 물건 다 놔두고 차로 쌩 가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 날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를 꽉 물고 저는 계산을 하고 난 뒤 그 재료들 차로 다 가지고 왔죠.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참자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가며 동서가 주문한 음식들을 꾸역꾸역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화가 꺼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음식이 다 됐으니 동서를 불렀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국을 한 입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욱욱 하면서 개원에는 신용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이제 산 딸을 거의 다 채운 사람인데 무슨 입덧이 있겠어요. 더는 못 참아서 한마디 했죠. 아니, 산딸이 코앞인 사람이 무슨 입덧이라고 그렇게 욱욱거려? 먹기 싫으면 그냥 먹기 싫다고 말을 해. 눈앞에서 당장 이것들 다 버려줄 테니까. 제 이런 반응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저를 야단치더군요. 아니, 얘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귀한 앤데 지금 애 앞에서 큰 소리야? 너랑 첫째 놈이 낳은 애랑 여기 얘 뱃속에 있는 애가 비교가 되는 줄 아니? 두 엘리트 사이에서 난 자식이랑 네 아들이랑 같냐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앞에서 큰 소리를 쳐? 생각이 있니 없니? 가만히 있던 애 놀라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시어머니 반응에 신난 사람은 동서였어요. 시모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아주 이젠 대놓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은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애도 하나 낳고 사는 주제에 이런 잡심부름이라도 해야죠. 저는 나라에 애국하고 집안에도 이렇게 둘째 손자를 효도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형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도 안 낳아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고요. 아주 신이 났더군요. 동서는 그러면서 식탁 위에 제가 차려놓은 반찬 안 먹는다며 일부러 쓱 밀어 바닥으로 버리는데 어머나 실수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시모가 빨리 바닥 치우라고 저를 확 밀쳤는데 그게 하필이면 동서 쪽이라 제가 동서 배와 머리를 살짝 박게 됐죠. 동서는 제가 머리를 박자마자 아프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분명 딱딱해야 할 배가 너무 물렁물렁한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동서의 손놀림을 받습니다. 본인 배를 재정비하는 그 손짓을요. 거의 0.00 몇 초가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동서가 저한테 같이 거짓말 해달란 그 어이없던 계획. 그날의 동서 이야기가 바로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래서 전 그대로 식탁 위에 있던 된장국을 동서 쌍판대기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동서의 제삿날을 제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된장국 세례에 동서는 뜨겁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시모는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어디 임산부한테 큰일 날라고 이런 짓을 하냐며 말이에요. 전 이에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동서, 선을 아주 세게 넘네? 지금 동서가 이대로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동서 그 가면 뒷모습 다 까발려 볼까? 제 말에 동서는 제가 자기 계획 다 눈치챘구나 싶어 온몸에 묻은 된장국 신경도 안 쓰고 오롯이 배만 감싸주면서 아프다고 방방 뛰는데 시모는 저보고 멀쩡한 애를 잡네. 그만해라. 소리치면서 절 막았지만 전 무시하고 말았죠. 뜨겁다는 된장국 맞고 왜 배만 쥐고 있어? 얼른 옷 갈아입어야지. 이리 와봐. 내가 옷 갈아입혀 줄 테니까. 동서는 본인 스스로 하겠다 소리치고 시모는 무슨 짓이냐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동서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찢을 기세로 동서의 상의를 이리저리 흔들었고 동서는 자기 가짜배 지키겠다고 배 잡고 이리저리 방방 뛰는데 정말 무슨 술래잡기도 아니고 시댁 온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얘가 도대체 왜 이래? 3달 앞둔 애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되시면 머리 잡고 쓰러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일걸요? 두고 보세요. 미친 여자가 사람 잡네. 어머님, 형님 좀 막아주세요. 이러다가 애 떨어지겠어요. 배야. 그러다 제가 동서의 배를 움켜잡게 됐는데 그때 손에 걸리는 게 정말 가짜 배가 맞더군요.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대로 그걸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자 우드득 소리와 함께 동서의 배가 홀쭉하게 변했죠. 이게 대체 작은 애 너 이게 뭐냐? 너 산딸이라더니 남산만 하던 배가 어디로 갔어? 저기 저건 또 뭐야? 보셨죠? 동서가 예전에 저한테 저기 있는 가짜 임산부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살짝 부딪혔을 때 느꼈는데 역시나는 역시나네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곧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서. 그 뒤로는 시댁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제일 방방 뛰면서 동서 머리채 잡고 이혼시키겠다 난리였죠. 하지만 시동생도 이미 공범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이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으니 동서가 시모의 손을 딱 잡으면서 저 정말로 임신했어요. 지금 임신 5주 차예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말에 다 같이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보니 정말 5주차라는 거예요. 임신이 증명된 뒤론 기세 등등하게 말했죠. 나한테 잘해요. 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당신의 집안 대를 이어줄 고귀한 몸이야. 내가 당신 집안의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아줄 그런 몸이라고. 점쟁이가 그랬어. 하지만 사태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웠죠. 우리 집에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어디 버러지 같은 거짓말쟁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너 같은 년이 낳은 손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너 같은 똑똑한 며느리가 내 옆에 있어 천만다행이다. 네가 저런 사기꾼은 잡아냈어. 하면서 이젠 평생 제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제 눈엔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었죠. 어머님이고 동서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줏대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집안이랑은 손절하겠습니다. 이런 집안 제가 사절이에요. 그리고 동서, 내가 그때도 말했지? 이런 계획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정정당당하게 어머님 앞에서 제대로 네 의견 말하고 연을 끊던가. 남편에게는 시모에게 정남이 떨어져서 시댁이랑 발길 끊을 거라고 나한테 더 이상 시댁 가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시댁 가자는 얘기 꺼내봐. 그러면 그때 당신이랑 나 이혼하는 날일 줄 알아.
대체 부모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엄마는 당신이나 재수 씨나 똑같다고 난리고,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아무도 당신한테 말 안 했어? 동서 말이야. 가짜 배 차고 와서는 만삭둥이 흉내를 낸 거더라고. 어머님 골려주겠다고. 그런데 그거 내가 눈치채고 밝혀줬더니 이제는 정말 임신을 했다네. 5주차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쟁이 집에 못 둔다 난리가 나셨더라. 뭐? 그래서 당신한테 뭐라고 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난 건데? 재수씨 대신 당신이 들어와서 살기라도 하래? 그랬으면 이미 당신하고는 이혼했어. 당신 어머님이 동서 아들 가졌다고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지? 그 일은 싹 잊은 것처럼 나한테 네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사기꾼 잡아준 똑똑한 며느리다. 아주 태도가 싹 변하시더라.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시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이 와도 전 받지 않았고 남편도 저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 강경한 태도도 그렇고 본인이 먼저 직접 제 편에 서서 시댁에 그만 좀 하라 한마디 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끈질긴 시모를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시면 그 잘난 장손 얼굴도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사실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아들 둘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남의 잘난 자식 함부로 대하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해보세요. 저 이 집 며느리 안 하고 애도 나가서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왜 그런 험한 말을 입에 담아. 그래 네 말 잘 알겠으니 일단 화 좀 풀자. 그리고 어떻게 손주 녀석한테 할미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살 수 있어. 그간 내가 반성하고 있으마. 그러니 제발 우리 손주 좀 데리고 한 번만 놀러와라. 응? 제발. 어머님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입으로 둘째 생각 없으면 시댁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둘째 생각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어머님 말대로 그 집에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 있는 장손도 보기 싫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잘난 둘째 며느리한테 장손 보세요. 내가 그땐 정신이 나갔나 봐.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제발 화 좀 풀어라. 그래도 이 시어미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데 한 번쯤은 내 말 들어줄 법도 하잖니. 부부가 알아서 정해서 살겠다 했는데 끼어든 사람은 어머님이십니다. 분명 제가 둘째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말했지 않나요? 저희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무슨 결정권이 있냐고 성부터 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동서 아들 가졌다고 아주 버린 자식 취급할 땐 언제고. 제발 한 가지만 하고 사세요. 시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자기가 자기 태도 반성할 테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시댁에 아들 데리고 놀러 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뭘 믿고 어머님을 믿어요. 하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 발목을 질질 잡아끌 게 분명했으니 단호하게 제 의사를 표현한 거였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동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또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시동생도 크게 화가 나서 동서랑은 헤어졌다고. 동생 내 말이야. 결국 딸 낳았다고 하더라. 딸 둘이라서 내 동생이 아주 실망한 모양이던데. 난 왜 그렇게 아들거리면서 아들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성별이 어찌됐건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 동서가 딸을 낳았대? 별일이네. 나한텐 그렇게 아들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그래서 서방님은 걔 데리고 계속 살겠대? 내가 보니까 서방님도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 같더만. 뭐 실망은 해도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던데 일단 이혼 이야기는 나온 것 같더라고. 저번에 같이 술 먹다 듣기론 자기한테 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딸이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그런 말만 하던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무튼 그래서 동서가 순순히 이혼은 해준다고 하고 그년 성격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혼 못한다고 방방 뛰었다더라. 그런데 아마 자식 문제보단 재수씨 말이야. 벌써 육아휴직 2번이나 썼잖아. 그것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는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겨우 찾아서 들어갔다는데 아마 그게 크지 않을까 싶네. 의사라면서 병원에 그냥 이력서만 넣으면 다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것도 아닌 모양이야. 왜 돈 많이 버는 의사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 일하잖아. 그것도 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연줄도 필요한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재수씨는 의사 되고 나서 거의 일도 쉬었고 거기에 몇 년 버티지도 못하고 또 둘째 때문에 휴직을 했으니 아마 평판이 영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며 어디 큰 병원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나 봐요. 아마 시동생과 헤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건 이게 아닐까 싶네요. 참 우습지 않나요? 세간에선 사자 달고 있는 직업 가진 사람은 거의 하늘 취급하면서 결혼시장에서도 뭐 열쇠 3개 들고 오라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동서를 보면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동서 말로는 자기와 시동생 사주에 아들이 하나씩 있다고 하더니 그건 누구랑 만든 자식일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결국 시동생은 동서와의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아마 딸 2명은 둘이서 1명씩 맡아서 키울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큰딸은 시동생, 작은딸은 동서에게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게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드네요. 어쨌든 가족이니 말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욕심이 가득하면 잘 해결될 것도 마무리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은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와 동서, 시모 사이에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제 이야기 들으시고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 마쳐보겠습니다.